네, 그럼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포사격 의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쏜 걸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미 합동 군사 연습에 대한 대응 훈련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그 한미가 방어적 성격의 군사 연습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 지난 3월 27일부터 시작한 그 쌍용 훈련을 93년 이후 최대 규모의 병력이 참가하는 그 핵 타격 수단을 동원한 평양 점령을 기본 목표로 한 공격 훈련으로 인식하면서 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도 최근에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상호 비방 중상 중지 합의 이행과 관련한 이제 북한의 불만도 있을 것 같고, 예. 또 그 지역이 지금 이제 NLL과 관련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북방 한계선 관련 지역의 그 분쟁 수역화를 위한 그런 이제 도발일 수도 있고, 또 위기 조성을 통한 그 벼랑 끝 협상 전략, 이런 다목적적 그런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NLL 무력화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북한이 사격 전에 우리 군 당국에 미리 통보했다는 게 지금 좀 이상한데요. 의도를 어떻게 풀이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그 서해에서 세 차례 교전 등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군이 이 북이 도발하면 예. 도발 원점 또 지휘 세력까지 공격하겠다고 공언해 놓은 상황이라 예. 예. 북한이 이 사전 통보 없이 포사격을 감행할 경우에 이제 우리 측에서 대량 보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전력 측면에서 북한이 어쨌든 그 군사적 충돌을 할 경우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 없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전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시선이 동해로 갔었어요. 동해상으로 이제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노동 미사일 여러 가지 쏘았는데 이번에는 서해였습니다. 그동안 사실 서해에 상당히 많은 집중이 됐었던 게 사실인데 다시 서해 무력 시위를 강행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최근에 북한의 군사적 대응 방식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한미가 지금 이제 키 리졸브 독수리 또 쌍용 이런 그 군사 연습을 3, 4월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대규모 지상군을 동원한 군사 훈련에 북한이 맞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훈련에 맞대응할 경우에 그 내부 자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제 수단으로서는 핵과 미사일 또 방사포, 장사전포 같은 북한이 이제 가용 가능한 가장 유효한 그런 수단들을 동원해서 비용을 적게 들이고 이제 대응하는 위기를 조성하는 비용은 적게 들이고 효과는 좋고 이런 걸 선택한 거군요. 네, 그런 방식을 이제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동해 쪽으로 300mm 신형 방사포를 쏜다든가 스커드, 노동 등 사정거리를 다양하게 해서 이제 실험을 해 왔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서해로 그동안 이제 동해에서 긴장을 조성하다 서해로 그 긴장 수위를 이제 높이기 위한 그런 이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서해라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 한계선 인근이라 네네. 이제 거기서 해안포라든가 방사포 또 이번에는 아마 함선을 동원한 이 방사포도 그랬죠. 사용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대규모 이제 그런 포를 동원한 훈련 과정에서 NLL 이남 지역으로 넘어온 지역이 이제 가장 북단인 백령도 인근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해안선 자체가 이게 일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이제 쏘는 과정에서 예. 우리 백령도 인근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북한이 4차 핵실험 카드도 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북한의 핵 능력인데 현재 어느 수준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미 3차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이 다종화, 경량화, 정밀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고 네. 또 외부 세계에서도 3차 핵실험이 이제 고농축 우라늄 핵폭탄을 그 시험으로 했다는 그런 이제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이제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견해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뭐 수소폭탄 전 단계인 정폭 핵 분열탄 실험 가능성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봐서는 전제가 달린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3월 30일 북한 외무성 성명에 따르면 미국이 또다시 이제 도발을 걸고 드는 경우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상상하기 힘든 다음 단계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고 네.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 본다면 지금 당장 한다기보다 이제 이후에 그 미국의 대응을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대미 압박 이런 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이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3대 대북 제안을 아주 거친 표현으로 비난하면서 지금 이렇게 포를 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앞으로 남북관계 해법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거에도 남측의 그런 선언에 대해서 북한이 바로 좋다고 수용한 전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 한미 군사 연습에 맞선 여러 이제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이제 드레스덴 그 연설에까지도 이제 그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연설의 내용 중에 이제 그 인도적 문제라든가 민생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주민 간 동질적 회복 이런 내용들이 이전보단 전향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이제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대북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북한 정권 차원에서는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드레스덴 선언이 그 평화적 이행 전략의 일환이 아니냐는 그런 이제 우려를 아마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비판적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이제 이 그 군사 연습이 끝나게 되면 국면 전환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새로운 어떤 움직임도 있을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적으로 한미 군사 연습에 대한 북한의 이제 여러 반응들이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군사 연습이 끝난 다음에 남북 간의 새로운 어떤 노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발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동미사일 쏘고 나서 또 포를 쐈으니까요.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요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